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총국 연결하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도의원으로 보낸 지난 1년 시간 어땠는지 소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22년 7월 1일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후에 벌써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란 시간 자체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순삭이라고 하죠.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숨가쁘게 보냈습니다. 도의원이지만 안양 평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살피면서 경기도정을 함께 챙기다 보니까 더 정신없이 바쁘게 보낸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지역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사안들이 많았고요. 도의원은 시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렵거나 오랜 시일이 걸리는 이런 지역의 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를 젓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정치라는 것이 그 많은 사공들이 가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는 길은 제각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곳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생각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투표를 통해서 상임위원장 선출한 게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올 때 환호성이 터졌다고 들었는데요. 책임감도 막중하실 텐데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애초에 세웠던 계획 잘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임 위원장께서 사퇴하신 후가 7개월 정도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회기 때 경기도의회에서 최초로 투표를 통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요. 위원장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이 선 다음에는 정말 한 분 한 분 의원님께 진심을 다해서 제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설명드리면서 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들도 저희 진심을 좀 알아봐 주시고 그간 산적된 이런 도정 현안을 빨리 해결하라는 요구와 격려의 의미로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님에도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개표 당시의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런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주거, 환경, 수질 등은 이런 분야들 도민들에게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책무가 매우 막중합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들께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도록 또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요. 지역 현안 정책 투어를 계획했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 군포, 평택, 안양, 남양주 이렇게 5곳을 돌았는데요. 주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지역 문제를 청취하고 또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한 곳 정도를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께 제안해 주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도록 하고 또 의견들을 토대로 도와 열심히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 도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랑하고 싶은 조례안이 있다면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랑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의미가 있고 그렇게 생각되는 조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회기 때 본회의를 통과해서 7월에 시행된 우리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당한 이런 도민들께 부동산 법률, 금융, 주거 지원 관련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긴급 지원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의 지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확보된 이주비 지원 사업은 예산이 약 한 7억 정도가 되는데요. 경기도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9월 중에는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으신 분들께 긴급 지원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가구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늦어도 올 12월에는요. 전세 사기 피해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의 생계비도 지원받게 됩니다. 9월 회기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경찰청 등
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와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 지역구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안양 5선거구가 지역구신데요. 노후된 일기 신도시 평촌 신도시 재정비에 특별히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재정비 관련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실 90년대 초에 입주하기 시작한 이 일기 신도시가요, 우리 분당,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모두 5곳입니다. 근데 이 5곳 전부 다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기 신도시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이기 때문에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요.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평촌뿐이 아니라 나머지 4곳 역시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 정부에서도 이를 해소하고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토위에서 현재 법안 심사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 특별법이 언제 통과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하나씩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촌을 지역구로 둔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작년 9월에 본회의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평촌 신도시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 도정 질문을 통해서 노후된 일기 신도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의 실상과 재정비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렸고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10월에는 지역구인 안양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전문가와 평촌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올 5월에는요. 경기도의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노후계획 신도시와 그리고 특별법의 한계, 경기도 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토론회 모두 경기도의 추진 방향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당연히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10월에는요. 노후 신도시이긴 하나 특별법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제외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검토를 위해서 토론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30년간 신도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특별법에서 적용 대상에는 제외된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역시 이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고양, 군포, 부천 출신들의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요. 해당 지역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 추진 방향과 노력들이 특별법에 반영되어서 앞으로 속도감 있는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경기도의 소통 창구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